결혼하고 6년. 밥상도 차리고 행사도 준비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넌 앉을 자격 없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습니다. 남편도 말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해. 그렇게 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이 여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서지 마. 또 창피당하고 싶어? 그런데 이 여자 그 손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봄볕이 창문 너머로 길게 들어오던 날이었다. 윤지아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전날 밤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다. 육수를 우려낸 시간만 해도 4시간이 넘었다. 잡채는 당면이 불지 않도록 3번이나 새로 볶았고 저는 앞뒤를 고르게 부치느라 손목이 저릴 지경이었다. 오늘은 시댁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남편 강태준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회사를 일군 지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가족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었다. 회사의 주요 거래처 손님들, 오랜 사업 파트너들, 지역에서 알아주는 분들까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가 2달 전부터 준비해온 행사였다. 지아는 그 준비의 절반 이상을 혼자 했다. 손님 명단 정리, 식단 구성, 꽃 장식 주문, 자석 배치표 작성. 말 한마디 없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했다. 누군가 수고했다고 말해준 적은 없었다. 그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지안도 그렇게 알고 살았다. 결혼한 지 6년이 됐다. 그 6년 동안 지안은 늘 그렇게 살아왔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넓은 연회장 홀에는 둥근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다. 하얀 천이 덮인 테이블 위에는 꽃이 놓이고 이름패가 세워졌다. 지안이 직접 손글씨로 써서 접어놓은 것들이었다.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는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다. 오늘만큼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평소 늘 굳어있던 표정이 아니었다. 손님들 앞에서의 박 여사는 늘 달랐다. 말도 부드럽고 웃음도 많았다. 지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조용히 음식을 점검했다. 온도가 식지 않았는지, 음식이 제대로 담겼는지, 빠진 것은 없는지. 지아나. 시어머니가 불렀다. 지아는 얼른 다가갔다. 네, 어머니. 손님들 앉기 시작하면 넌 주방 쪽에 있어. 음식 나르는 거 챙겨야지.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다른 말은 없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자리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시아버지 강만수 회장이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그 옆으로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 강태민과 그의 아내 혜진이 자리를 잡았다. 남편 태준도 아버지 가까운 쪽에 앉았다. 주요 손님들도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홀이 점점 왁자해졌다. 지아는 홀 한쪽 벽 가까이 서서 음식 트레이를 받아 테이블에 올리는 일을 도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 빈 잔을 채우고 접시가 비면 새 것을 갖다 놓았다. 그러다 잠깐 멈춰 선 순간이 있었다. 시아버지 옆 테이블에 아직 빈자리 하나가 있었다. 지아는 그 자리를 보다가 발이 그쪽으로 조금 움직였다. 오래 서 있었더니 발이 아팠고 잠깐이라도 앉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아!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호란의 소리가 잠깐 잦아드는 것 같았다. 박복순 여사가 지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넌 앉을 자격 없어. 공기가 굳었다. 지안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다. 일부러 낮춘 것도 아니었다. 옆 테이블까지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다. 여긴 손님 자리야. 내가 앉을 때가 아니라고. 저기 서 있어. 손가락이 홀 구석을 가리켰다. 지안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몇이 이쪽을 봤다.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도 들렸다. 비웃는 건지 어색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울렸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고개를 숙이고 구석으로 물러섰다.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도 걸었다. 벽 쪽으로,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쪽으로. 구석에 서서 지아는 앞을 바라봤다. 호라는 다시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채워졌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님들은 음식을 먹고 잔을 기울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지안만 그 자리에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다. 눈이 화끈거렸다.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다. 눈물이 나면 안 됐다. 손님들 앞이었다. 지금 울면 정말로 창피한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남편 태주는 그 장면을 봤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아는 그쪽을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았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는 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발이 아팠다. 아침 6시부터 서 있었으니 어느새 5시간이 넘은 셈이었다. 허리도 묵직하게 당겼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또 눈에 띈다. 눈에 띄면 또 무슨 말을 들을지 알 수 없었다. 지아는 조용히 벽에 등을 기댔다. 홀 안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손님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이 나오자 두 손을 모으며 기뻐했다. 저 음식들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지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힘든 건 원래 참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이 마음속에서 나오질 않았다. 행사가 반쯤 지났을 때였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만수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3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목소리에 무게가 있었다. 오랜 세월이 쌓인 사람의 말이었다. 손님들이 조용히 들었다. 지안도 들었다. 그 말들이 어딘가 마음에 걸렸다. 30년. 한 자리를 30년. 얼마나 많은 것을 버티고 견뎌야 그 시간이 쌓이는 걸까?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지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벽 쪽이었다. 구석이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리였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시아버지 옆에 앉아있던 손님 하나가 말을 꺼냈다. 오늘 식사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런 자리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다 챙겼죠, 뭐. 지아는 그 말을 들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뒤에서 시키기만 한 사람이 제가 다 챙겼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무너진다는 게 큰 소리가 나는 건 아니었다. 그냥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아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아직 치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발을 떼고 다시 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태준이 말했다. 수고했어. 지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게 전부였다.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다. 지안도 말하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지나쳐 뒤로 흘러갔다. 지아는 그 빛들을 눈으로 좇으면서 생각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게 오늘 자신이 받은 전부였다.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준비하고 나르고 서 있고 치우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들은 말은 넌 앉을 자격 없어. 눈이 또 화끈거렸다. 지아는 입술을 잠깐 깨물었다가 풀었다. 창밖을 계속 봤다. 그날 밤 지아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이었다. 6년이 지나갔다. 그 6년 동안 자신이 뭘 했는지 생각해봤다. 밥을 했다. 청소를 했다. 빨래를 했다. 시댁 행사를 준비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했다. 남편이 말하는 대로 했다. 그리고 늘 뒤에 있었다. 앞에 나선 적이 없었다. 아니, 나서지 말라고 했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해.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처음에는 그게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나서다가 실수하면 창피당한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게 낫다고. 그런데 오늘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창피를 당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앉으려고 발을 뗐을 뿐인데. 지아는 눈을 감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과 같은 날이 또 오면 그때도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건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들어왔다. 대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질문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지안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밤이 깊었다. 지안은 이불을 끌어당겼다. 내일도 아침은 온다. 밥을 차려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고 또 하루가 시작된다.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 사람일까? 구석이 내 자리인가? 아니면 그 생각이 채 끝나기 전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지아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다음 날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안이 앞으로 나서는 날이 왔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지아는 오늘도 아침 5시 반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다. 몸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 6년 동안 그래왔으니까. 이불을 걷고 일어나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남편 태주는 아직 자고 있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쌀을 씻고 불을 올렸다.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알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해온 일이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지아는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창을 바라봤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직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안처럼 벌써 일어나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이 시간에도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지안만 이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태준이 일어난 건 7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더니 숟가락을 들었다. 지안이 차린 밥상이었다. 미역국에 생선구이,
나물 2가지. 짜다. 그 한마디였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컵 더 올려놨다. 태주는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일어섰다. 다 먹었다는 말도 잘 먹었다는 말도 없었다. 지안이 뒤에서 설거지를 시작할 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오늘 아침이었다. 어제 아침도 비슷했다. 그제도 그 전날도 6년이 다 그랬다. 지아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잠깐 멈췄다. 이게 맞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다가 금세 사라졌다. 늘 그랬다. 잠깐 들어왔다가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다. 딱히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사라졌다. 지아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청소를 해야 했다. 결혼하기 전 지아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크지 않은 회사였지만 나름대로 자기 일이 있었다.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를 정리하고 물건 목록을 관리하고 가끔은 외국 손님이 오면 안내를 맡기도 했다. 말주변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꼼꼼하다는 말은 자주 들었다. 지안 씨는 빠진 게 없어. 한 번 맡기면 믿고 맡길 수 있다니까. 그 말이 좋았다. 자기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태준이 말했다. 회사는 그만둬. 집에 있어. 지아는 그게 자신을 아끼는 말인 줄 알았다.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편하게 있으라는 뜻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만뒀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안의 하루는 이 집안에서만 시작되고 끝났다. 시댁과의 관계도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안을 좋게 보지 않았다. 집안이 변변찮다는 것,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왔다는 것,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다는 것.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척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태준이가 데려온 애가 뭐 하나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얌전하기만 하지. 지아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어른 앞에서, 남편 식구들 앞에서 막 결혼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그때부터였다. 지아는 시댁 자리에서 늘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의견을 내지 않았다. 먼저 나서지 않았다. 그냥 시키는 것을 했다. 음식을 나르면 날랐고 치우라면 치웠다. 그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습관이 돼버렸다.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의견을 물으면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꺼내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은 시댁 모임에서 음식 이야기가 나왔다. 손님들이 오는 날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를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시동생 태민의 아내 혜진이 이것저것 의견을 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안도 생각이 있었다. 거래처 손님이라면 이런 음식이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 예전 회사에서 외국 손님을 맞을 때 어떤 음식이 잘 통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태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있어. 2글자였다. 지아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 자리가 끝나고 혜진이 낸 의견대로 음식이 정해졌다.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음식이 좀 아쉬웠다는 말을 했다는 걸 지아는 전해 들었다. 지안이 생각했던 대로 했으면 어땠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태주는 집에서도 자주 그런 말을 했다. 지안이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의견을 내려고 하면 늘 그 말이 먼저 나왔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처음에는 그 말이 상처가 됐다. 나중에는 상처인지도 몰랐다.
그냥 원래 그런 말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도 익숙해졌다. 지아는 그렇게 조금씩 작아졌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40이 되던 생일날 지아는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제대로 들여다봤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다.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늘 무언가를 참고 있는 얼굴이었다. 지아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을까? 손님 앞에서 웃은 건 기억났다. 시어머니 옆에서 예의 바르게 입꼬리를 올린 것도 기억났다. 그런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웃은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거울에서 눈을 뗐다. 그날도 할 일이 있었다. 저녁을 차려야 했다. 부엌으로 갔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지아는 그날 일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다. 사람들 앞에서 들은 그 말.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진 그 목소리. 넌 앉을 자격 없어. 그 말이 낮에도 떠올랐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불쑥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며칠 지나면 흐릿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자꾸 돌아왔다. 왜일까? 지아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어쩌면 그 말이 처음이 아니어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앉지 마라, 나서지 마라, 그냥 있어라, 시키는 것만 해라. 6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었다. 그 말들이 한꺼번에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넌 앉을 자격 없어. 지아는 그 말을 다시 되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말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를 생각해 봤다. 맞는 말일까? 나는 정말로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자리를 꾸민 사람이, 밤새 준비한 사람이 정말 앉을 자격이 없는 건가? 대답이 금세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 질문을 마음속에 붙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았다. 주황빛이 지붕 위에 번졌다가 조금씩 어두워졌다. 지아는 그 빛이 사라지는 걸 부엌 창문 너머로 바라봤다. 내일도 아침은 온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아는 처음으로 그 다음을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늘 뒤에만 서 있던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 서 있어야 하는 건지 그 생각이 가슴 안에서 작게 움직였다. 불씨처럼 아직 크지 않았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났다. 시아버지 강만수 회장이 거실로 가족들을 불러 모은 건 평일 저녁이었다. 지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다가 태준의 부름을 받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태준과 태민이 앉아 있었다. 혜진은 태민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안도 끝자리에 앉았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다음 달 초에 큰 자리가 하나 있어.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강만수 회장은 원래 말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말을 꺼낼 때는 다들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 오래 거래해온 쪽에서 새로운 계약건을 들고 오는 거야. 단순한 자리가 아니야. 이쪽에서 사업을 제대로 설명하고 상대방이 납득해야 계약이 이뤄지는 자리라고. 태준이 물었다. 어느 쪽이에요? 서 회장 측이야. 태민이 눈을 크게 떴다. 서 회장이요? 그쪽이랑 다시 이야기가 됐어요? 됐어.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 조건을 다시 보고 싶다고. 잠깐 침묵이 흘렀다. 지아는 서 회장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다. 하지만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시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태민도 태준도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이 작지 않은 무게를 갖고 있다는 건 분위기만 봐도 느껴졌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자리는 이쪽에서 준비하는 거야. 밥자리가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우리 사업 방향을 제대로 설명해야 해. 서류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그런데 설명은 김 부장이 하기로 했어. 그쪽에서도 실무자가 나오는 자리니까. 김 부장이라면 지안도 이름은 들어봤다.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었다. 사업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말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태준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다. 날짜는 다음 달 4일이야. 준비 잘해. 그 말로 자리가 끝났다. 다들 일어서면서 각자 이야기를 나눴다. 지아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을 정리했다. 다음 달 4일.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태준이 퇴근 후에도 서류를 들여다보는 날이 늘었다. 태민도 자주 들렀고 가끔은 회사 직원이 집으로 서류를 가져오기도 했다. 뭔가를 준비하는 분위기였다. 지아는 그 가운데서 늘 하던 일을 했다. 차를 끓이고 간식을 내오고 자리를 치웠다. 한 번은 태민이 형에게 말하는 걸 들었다. 김 부장이 이번 건 완전히 꿰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설명하면 막힐 게 없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번 건 김 부장이 핵심이야.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쟁반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잘 되겠구나 생각했다. 행사 전날 밤이었다. 태준이 전화를 받았다. 지아는 안방에서 내일 자리에 가져갈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태준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낮아졌다. 뭐? 언제부터? 짧게 끊기는 말들이 들렸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야? 잠시 침묵. 알았어.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해. 전화가 끊기고 태준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안이 물었다. 태준은 소파에 앉으면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김 부장이 쓰러졌어. 네. 오늘 저녁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지금 병원이래. 지아는 손을 멈췄다.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검사 중이래. 내일 자리에는 못 나온다고 했어. 방안이 조용해졌다. 내일이 그 자리였다. 서 회장 측이 오는 날. 사업 설명을 김 부장이 맡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나온다는 것이었다. 태준이 중얼거렸다. 누가 대신 해야 하는데.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잠깐 봤다가 그냥 닫았다. 어차피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자리가 열리는 곳은 시내의 한 음식점이었다. 오래된 곳이었지만 조용하고 격식이 있는 곳이었다. 시아버지가 중요한 자리마다 쓰는 곳이라고 들었다. 지아는 태준을 따라 그 자리에 들어갔다. 방 안에는 이미 서 회장 측 사람들이 와 있었다. 서 회장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다. 말수가 적고 눈이 날카로운 분이었다. 옆에 젊은 직원 2명이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다. 인사가 오가고 자리가 잡혔다. 시아버지 옆에 태준이 앉고 그 맞은편에 서 회장이 앉았다. 태민도 자리를 잡았다. 지아는 끝자리였다. 혜진과 나란히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날씨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오래된 인연에 대한 이야기.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다. 그런데 본론이 시작되면서 달라졌다. 서 회장이 말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이번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을 돌아봤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다. 김 부장이 없었다. 대신 어제 급하게 연락이 닿은 이 과장이 나와 있었다. 회사에 들어온 지 4년 된 직원이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건을 처음부터 맡은 사람이 아니었다. 어제 저녁에 급하게 서류를 받아서 밤새 들여다봤다고 했다. 이 과장이 자리에서 몸을 고추세우며 말을 시작했다. 네,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지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이 과장이 서류를 펼쳤다. 이번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쪽 분야에서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쪽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쪽이기도 해서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 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이 과장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계속 말했다. 그런데 말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았다. 설명이 시작됐다가 중간에 다른 말이 끼어들었다. 숫자를 말하다가 앞뒤가 맞지 않아 다시 돌아갔다. 서 회장 옆에 앉은 젊은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적었다.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태준이 옆에서 한두 마디를 보탰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과장의 설명이 엉켜 있으니 태준의 말도 뒤를 잇기가 어려웠다. 방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다. 서 회장이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래서 핵심이 뭔가요? 이번에 저희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딱 한 줄로 말해줄 수 있어요? 이 과장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잠깐의 침묵이었다. 그런데 그 잠깐이 길게 느껴졌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게 서 회장이 태준을 바라봤다. 태준도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서류를 충분히 숙지한 사람이 없었다. 김 부장이 몇 달을 준비한 내용이었다. 그 사람 머릿속에 있던 이야기를 어제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는 없었다. 서 회장이 천천히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이건 다시 생각해야겠네요. 그 말이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공기가 굳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미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내렸다. 이 과장은 서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태주는 입술을 잠깐 깨물었다가 풀었다. 지아는 끝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서 회장이 다시 말했다. 준비가 좀 더 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은 그냥 인사자리로 하고. 정중한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 뜻하는 게 무엇인지는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는 것이었다. 지안의 손이 무릎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움직였다. 서류는 봤다. 태준이 가져다 놓은 것을 어제 방에서 혼자 들여다봤다. 별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냥 눈에 띄어서 읽었다. 예전 회사에서 비슷한 형태의 서류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읽으면서 내용이 들어왔다. 핵심이 뭔지도 알았다. 어디서 말이 꼬였는지도 알았다. 이 과장이 설명을 거꾸로 시작했다는 것도 알았다. 결론부터 말했어야 하는데 배경 설명부터 늘어놓다 보니 듣는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었다. 지아는 그걸 알고 있었다. 말을 할 수 있었다. 몸이 조금 앞으로 기울어졌다. 그 순간 태준이 지안의 팔을 잡았다.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마. 지아는 다시 등을 기댔다. 손이 무릎 위로 돌아왔다. 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술을 꼭 다물었다. 할 수 있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할 수 없었다.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다.
방 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빛이었다. 지아는 그 빛을 잠깐 바라봤다가 눈을 내렸다. 가슴 안에서 그 작은 불씨가 또 한 번 흔들렸다. 꺼지지 않았다. 서 회장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서기 전이었다. 시아버지 강만수 회장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서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오랜 사업을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흔들리지 않는 척, 그러나 안에서는 무언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서 회장이 멈췄다. 말씀하시죠. 시아버지가 태준을 봤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내가 해라. 지금 내가 나서야 한다. 태준이 등을 세우며 입을 열었다. 서 회장님, 오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서 회장이 조용히 말을 잘랐다. 들을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다. 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서 회장의 눈이 천천히 테이블을 돌아봤다. 시아버지, 태준, 태민, 이 과장. 그 시선이 한 사람씩 지나쳤다. 그리고 잠깐 지안에게도 닿았다가 지나쳤다. 서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해보시죠. 마지막 기회였다. 태준이 태민을 봤다. 태민이 형을 봤다. 이 과장은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민이 먼저 몸을 움직였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태민은 원래 말을 잘하는 편이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태준이 한번 말한 적이 있었다.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보죠. 태민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지안도 듣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태민이 첫 번째 이유를 말했다. 말은 유창했다. 그런데 내용이 서류와 달랐다. 숫자가 바뀌어 있었다. 작년 수치와 올해 수치를 섞어서 말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걸 알아챘다. 서 회장 옆에 앉은 젊은 직원도 서류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적었다. 태민은 계속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말이 조금 길어졌다. 설명이 한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다른 쪽으로 꺾였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쪽 이야기를 해주는 건지 잡기가 어려운 흐름이었다. 서 회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조용한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에 태민의 말이 잠깐 끊겼다. 두 번째 이유가 뭔지 한 줄로 말해줄 수 있어요? 태민이 서류를 훑었다.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쪽 방향이 유리하다는 거고 동시에 저쪽 방향도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이는 건데 납득한 끄덕임이 아니었다. 더 듣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들었다는 표시였다. 태민이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려는 순간 서 회장이 말했다. 됐습니다. 두 글자였다. 태민의 입이 다물어졌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저희한테 왜 좋은지가 안 들어옵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시아버지가 입술을 꽉 다물었다. 태준은 눈을 내리깔았다. 태민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등을 뒤로 기댔다. 이 과장은 아까부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서 회장이 시계를 봤다. 그 동작이 말하고 있었다. 슬슬 일어서야 할 것 같다는 뜻이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꽉 쥐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와 있었다.
서류에서 놓친 게 어딘지 알고 있었다. 태민이 숫자를 잘못 말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설명의 순서가 뒤집혀 있다는 것도, 서 회장이 원하는 대답이 어떤 것인지도. 그런데 태준이 지안의 무릎 옆에 손을 살짝 얹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냥 손만 얹었다. 그 손이 말하고 있었다. 나서지 마. 지안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서 회장님,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서 회장이 시아버지를 바라봤다. 강만수 회장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사업을 오래 해온 사람이었다. 말에 무게가 있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처음 몇 마디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이번 건의 세부 내용은 시아버지도 완전히 꿰고 있지 않았다. 큰 그림은 알았지만 숫자와 조건과 구체적인 방향은 김 부장이 맡아온 것이었다. 시아버지의 말이 세부로 들어가면서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 회장이 한 가지를 물었다. 계약 기간 중 조건 변경 조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태준을 봤다. 태준이 이 과장을 봤다. 이 과장이 서류를 급하게 넘겼다. 몇 초가 지났다. 그 몇 초가 너무 길었다. 서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그 부분을 모르시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겠네요. 이번에는 진짜였다. 서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옆에 앉은 직원들도 따라 일어났다. 서류가 접혀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준비가 되면 다시 연락 주시죠. 그 말이 정중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 다시 연락이 올지는 모르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서 회장 일행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보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며 긴 숨을 내쉬었다. 태주는 테이블 위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태민은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이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지안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방 안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지안은 생각했다. 조건 변경 조항. 서 회장이 물은 것. 지안은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서류를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었다. 어제 저녁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혼자 읽으면서 꼼꼼히 살폈던 내용이었다. 그 답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태준이 나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서 그게 맞는 건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나서지 않은 게 잘한 건지, 아무도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건지.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자. 자리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지안도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면서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방금 전까지 서 회장이 앉아있던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비어있는 의자였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다.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끝내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지아는 고개를 돌리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태준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다. 오늘 일은 김 부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준이 한마디 더 했다. 당신이 나섰어도 달라진 건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지아는 걸음을 계속 옮겼다. 달라진 건 없었을 거야. 그 말이 귓속에 남았다. 정말로 그럴까? 지아는 그 생각을 마음 안에 조용히 넣어뒀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차가웠다. 지아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다. 태주는 운전을 하면서 앞만 봤다. 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가로수가 흘러갔다. 상점들이 지나쳤다.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지안의 머릿속은 달랐다. 아까 방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되감겼다. 서 회장의 눈빛, 태민이 숫자를 틀리던 순간, 이 과장이 서류를 급하게 넘기던 손, 그리고 문이 닫히던 소리. 그 소리가 자꾸 귓속에서 울렸다. 집에 들어와서 태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잔 따랐다. 마시지는 않고 잠깐 들고 서 있었다. 저녁을 차려야 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불을 올렸다. 몸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다. 아까 그 자리, 서 회장이 물었던 것, 조건 변경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지아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서류를 읽으면서 2번이나 확인했던 내용이었다. 계약 기간 안에서 조건을 바꾸려면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조항이었다. 그게 이번 건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 국물이 끓기 시작했다. 지아는 불을 낮추면서 숟가락으로 저었다. 달라진 건 없었을 거야. 태준이 차 안에서 한 말이 또 올라왔다. 정말로 그랬을까? 지아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태준은 그 일 이후로 더 늦게 들어왔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르지만 전화 통화가 길어졌고 식탁에 앉아서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말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다. 서 회장 쪽에서 연락이 왔어. 지안이 부엌에서 고개를 들었다. 다시 한번 자리를 갖겠다고. 지안은 손을 멈췄다.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 태준이 소파에 앉으면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김 부장이 이번 주 안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서면 될 것 같아.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네요. 태준이 대답 없이 텔레비전을 켰다. 그게 대화의 끝이었다. 목요일이 됐다. 장소는 지난번과 같은 곳이었다. 조용한 음식점, 안쪽 방. 이번에는 자리 배치가 조금 달랐다. 김 부장이 시아버지 옆에 자리를 잡았다. 서류가 두툼하게 준비돼 있었다. 김 부장은 50대 중반의 사람이었다. 체격이 크지 않았지만 말할 때 눈에 힘이 있었다. 지아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회사 이야기를 태준에게서 들을 때 이름만 들었던 사람이었다. 서 회장 일행이 들어왔다. 인사가 오갔다. 자리가 잡혔다. 지난번보다 분위기가 조금 더 무거웠다. 2번째 자리였으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걸 양쪽 다 알고 있었다. 음식이 나오고 잠깐 이야기가 오갔다. 그리고 서 회장이 말했다. 자, 지난번에 못 들은 이야기를 오늘 들어봅시다. 김 부장이 몸을 세웠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다. 말이 막힘없이 나왔다. 시작부터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근거를 짚어나가는 방식이었다. 지안이 보기에도 흐름이 좋았다. 방 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가 늘었다. 옆에 앉은 직원이 받아 적는 내용도 많아졌다.
지아는 끝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다. 잘 되고 있었다. 이번엔 괜찮겠다 싶었다. 그런데 중간쯤 됐을 때였다. 김 부장이 세 번째 항목을 설명하다가 잠깐 멈췄다.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는데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다. 힘이 조금 빠진 것 같았다. 말의 속도가 느려졌다. 지아는 그걸 눈치챘다. 몸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다. 병원에서 막 나온 사람이었다. 서류를 짚는 손가락도 처음보다 떨렸다. 김 부장이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말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다. 숫자를 말하다가 잠깐 멈추더니 서류를 다시 봤다.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방 안에 짧은 침묵이 왔다. 서 회장이 기다렸다. 김 부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명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한 번 더 했다. 지안이 듣기에 반복이었다. 처음엔 이해가 됐는데 두 번째 말하면서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었다. 서 회장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다. 태준이 옆에서 한마디를 보태려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태준의 말도 막혔다. 자신도 이 부분의 세부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지 혼자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태준의 말이 어중간하게 끊겼다. 김 부장이 다시 서류를 넘겼다. 찾으려는 게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손이 떨렸다.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았다. 같은 페이지를 두 번 넘기고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 방 안이 조용했다. 그 조용함이 조금씩 무거워졌다. 서 회장이 손을 들었다. 잠깐. 모두가 멈췄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 몸 상태가 괜찮습니까? 김 부장이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조금 끊기시는 것 같아서 김 부장이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앞에서 이미 한 말들을 또 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이야기를 세 번째 듣는 느낌이었다. 서 회장 옆에 앉은 직원이 서류를 덮었다. 그 작은 동작이 눈에 들어왔다. 지안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았다. 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신호였다. 서류를 덮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다는 뜻이었다. 서 회장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다. 강 회장님, 시아버지가 눈을 들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자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도 다시 기회를 드린 건 오래 알아온 사이이기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오늘도 설명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우리 쪽에서 함께 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그 한 가지만 명확하게 들으면 됩니다. 그게 오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시아버지가 태준을 봤다. 태준이 입을 열었다. 서 회장님, 그 부분은 제가. 강 부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태준의 말이 끊겼다. 태준은 잠깐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이번 사업에서 저희 쪽과 함께 하시면 서 회장님 쪽에서는 유통구조에서 단계를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태준이 멈췄다. 숫자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서류를 보려고 시선을 내렸는데 어느 페이지인지 바로 찾지 못했다. 그 짧은 멈춤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서 회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번에는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말이 없었다. 지아는 그 순간 온몸이 굳는 것 같았다. 숫자를 알고 있었다. 유통 단계를 줄였을 때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서류에 정확히 나와 있었다. 읽으면서 따로 마음에 새겨뒀던 숫자였다. 계산도 해봤다. 서 회장 쪽 규모에 대입하면 연간 얼마가 절감되는지까지. 그 말을 하면 됐다. 딱 두 문장이었다. 단계 하나를 줄이면 물류 비용이 이 정도 줄어듭니다. 서 회장님 쪽 규모로 계산하면 1년에 이 정도입니다. 그 두 문장, 지안의 입안에 있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그 순간 태준의 손이 지안의 팔목을 잡았다. 아까보다 더 강하게.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잡았다. 지아는 다시 등을 뒤로 기댔다. 서 회장이 상의를 여미며 말했다. 강 회장님,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 말의 뜻을 모를 사람이 없었다.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은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서 회장 일행이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아는 그 닫히는 문을 바라봤다. 두 번째였다. 두 번 다 같은 결과였다. 그리고 두 번 다 지아는 말을 가지고 있었다. 태준이 지안의 팔목에서 손을 뗐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낮게 말했다. 가자. 모두가 일어섰다. 지안도 일어섰다. 방을 나서면서 지안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번 봤다. 두툼하게 쌓인 종이들. 그 안에 답이 다 있었다. 누군가 제대로 꺼내주기만 하면 됐던 답이. 복도로 나오자 바람이 없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복도였다. 지아는 그 안에서 걸으면서 생각했다. 두 번이었다. 두 번 다 말을 하지 않았다. 한 번은 태준이 막았고 한 번도 태준이 막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처음에는 나서지 말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싶었다. 내가 나섰다가 더 망치면 어쩌나 싶기도 했다. 창피를 당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알았다. 나서지 않아도 이미 망했다. 창피는 이미 당했다. 내가 말을 해서 망하는 것과 내가 말을 안 해서 망하는 것. 그 둘의 결과가 같다면 왜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지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복도가 끝나고 문이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이번에는 바람이 있었다. 차갑지 않았다. 봄바람이었다. 지아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잠깐 감았다. 다음번이 있다면 그때는 다를 것이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불씨가 이제 조금씩 불꽃이 되려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태주는 말이 더 없어졌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고 퇴근하고 들어와도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날이 많았다. 전화 통화를 하다가 목소리가 낮아지면 지아는 자리를 피해줬다. 물어보지 않았다. 어차피 말해줄 사람이 아니었다. 지아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늘 하던 대로 살았다. 아침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차렸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의 자리가 자꾸 떠올랐다. 문이 닫히던 소리, 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던 모습, 태준이 지안의 팔목을 잡던 손, 그리고 지안의 입안에 있었던 말들. 끝내 나오지 못한 말들. 그 말들이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사라지지 않고 쓰이지 못한 채로.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전화를 받고 나서 거실로 나왔다. 표정이 달랐다. 굳어있는 건 여전했지만 뭔가 결심을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서 회장 쪽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자고 했어.
지안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또 같은 자리에서요? 아니, 이번엔 서 회장이 지정한 곳으로 가야 해. 그쪽 사무실 근처 식당이래. 지아는 잠깐 생각했다. 상대방이 지정한 장소. 그건 주도권이 그쪽에 있다는 뜻이었다. 이쪽이 찾아가는 자리였다. 그만큼 이쪽이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번엔 누가 설명을 맡아요? 태준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김 부장은 아직 무리야. 의사가 좀 더 쉬라고 했대. 그래서 이번엔 내가 직접 한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이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았다. 지아는 그 닫힌 문을 잠깐 바라봤다. 태준이 직접. 이번엔 태준이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이었다. 지아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물소리가 났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지아는 생각했다. 태준이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2번이나 그 자리에서 말이 막혔다. 서류의 세부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채로 나섰다가 2번 다 결과가 같았다. 2번이라고 달라질 수 있을까? 지아는 그 생각을 꺼내놓지 않았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다. 남편은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 토요일 아침이 됐다. 지아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했다. 자리에 가져갈 서류를 가방에 챙기는 태준 옆에서 조용히 옷을 입었다. 지안도 따라가는 자리였다. 시어머니도 온다고 했다. 차에 타면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3번이야, 3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덧붙였다. 서 회장이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는 거잖아. 이번에 또 흐지부지 되면 그냥 끝이야. 차 안이 조용해졌다. 지아는 뒷좌석에서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앞을 바라봤다. 서류를 다시 읽어뒀다. 어제 밤에 태준이 방에서 서류를 보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안이 그걸 펼쳐봤다. 꼼꼼하게 읽었다. 숫자를 확인하고 조항을 짚고 흐름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이번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도 몰랐다. 아니, 올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었다. 쓰이든 안 쓰이든. 식당에 도착했다. 조용한 곳이었다. 안쪽에 방이 따로 있었고 이미 서 회장 일행이 와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한 명이 더 있었다. 서 회장 옆에 나이 든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쪽 회사의 오래된 분으로 보였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았다. 시아버지가 중앙에 앉고 태준이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반대편에 앉았다. 태민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지아는 끝자리였다. 늘 그렇듯이 음식이 먼저 나왔다. 이야기는 천천히 시작됐다. 오늘은 서 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님, 저도 사실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 회장이 태준을 봤다. 시작하시죠. 태준이 몸을 세웠다. 서류를 펼쳤다.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향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목소리도 안정적이었다. 지난번보다 준비를 많이 한 게 느껴졌다. 첫 번째 이유를 설명했다. 말이 막히지 않았다. 서 회장이 듣고 있었다. 지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잘 되고 있었다. 2번째 이유로 넘어갔다. 그런데 거기서 태준이 잠깐 멈췄다. 서류를 한번 내려봤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2번째는 비용 절감 부분인데요.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태준이 말을 이었다. 유통 단계를 줄이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게 서 회장님 쪽에서는. 태준이 멈췄다. 숫자를 찾고 있었다. 서류를 넘겼다. 페이지가 바뀌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갔다. 서 회장이 기다렸다. 태민이 옆에서 형의 서류를 살짝 당겨봤다.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짚었다. 그런데 태준이 그 숫자를 보더니 더 멈췄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자신이 기억하던 숫자와 서류의 숫자가 달랐던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순간적으로 헷갈린 것인지. 그 멈춤이 길어졌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서 회장 옆에 앉은 나이든 남자가 팔짱을 꼈다. 그 동작이 눈에 들어왔다. 지안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번에도였다. 또 같은 자리였다. 또 같은 순간이었다. 말이 막히고 숫자가 흔들리고 방 안이 조용해지는. 지안은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다. 숫자를 알고 있었다. 유통 단계를 하나 줄이면 물류 비용이 전체의 18%가 줄어든다. 서 회장 쪽 연간 규모에 대입하면 약 2억 3천만 원의 절감이 생긴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있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말이 입 안으로 올라왔다. 그때였다. 태준이 지안의 팔을 잡았다. 지난번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말도 했다. 나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제발 나서지 마. 또 창피 당하고 싶어?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다. 또 창피 당하고 싶어? 지안은 그 자리에서 굳었다. 창피를 당한다는 것. 지안이 나서면 창피를 당한다는 것. 태준의 눈에 지안은 그런 사람이었다. 나섰다가 망신을 당할 사람. 나서면 안 되는 사람. 뒤에 있어야 하는 사람. 눈이 화끈거렸다. 울면 안 됐다. 지안은 입술을 꽉 물었다. 눈을 한번 깜빡였다. 손에 힘을 줬다. 울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눈물이 맺히는 게 슬퍼서가 아니었다. 억울해서였다. 창피를 당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나서지 않았으니까 창피를 당할 기회조차 없었다. 나서지 않아서 이 자리가 2번 망했는데 나서면 창피를 당한다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올라왔다. 태준의 손이 아직 팔에 얹혀 있었다. 방 안에서 시아버지가 입을 열어 상황을 수습하려 하고 있었다. 태민도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서 회장은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 지아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태준의 손을 느끼면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손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손이 잡을 때마다 멈췄다. 이 손이 누를 때마다 주저앉았다. 이 손이 막을 때마다 물러섰다.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건 아니었다. 나를 위한 척했지만 실은 나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눈물 한 방울이 눈 안쪽에 맺혔다. 지아는 그걸 억지로 삼켰다.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가고 있었다. 서 회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대로면 또 끝이었다. 세 번째도 같은 결말이었다. 지아는 태준의 손을 내려다봤다. 그 손이 자신의 팔 위에 얹혀 있었다. 6년 동안 그 손이 막을 때마다 멈췄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그 손을 걷어내고 싶었다. 말이 필요했다. 지금 이 자리에 말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말을 가진 사람은 이 방 안에서 지안뿐이었다. 눈물이 눈 안에서 맺혔다가 흘러내리지 않았다. 지안은 눈을 한 번 더 깜빡였다. 그리고 숨을 조용히 들이켰다. 다음 순간이 오고 있었다. 숨을 들이켰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방 안에서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가고 있었다. 서 회장은 듣고 있었지만
이미 몸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었다. 등받이에 기댄 자세였다. 더 이상 앞으로 몸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인지 지아는 알았다. 마음이 다치기 직전이었다. 태준의 손이 아직 지안의 팔 위에 있었다. 지안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6년이었다. 이 손이 막을 때마다 멈췄다. 이 손이 누를 때마다 주저앉았다. 한 번도 이 손을 걷어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지아는 천천히 팔을 들었다. 태준의 손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잡으려 했지만 지안이 먼저 움직였다. 태준이 눈을 돌렸다. 지안을 봤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안은 그 눈빛을 봤다. 그리고 눈을 떼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방 안의 시선이 지안에게 쏠렸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태민이 굳었다. 시아버지가 지안을 봤다. 서 회장도 그 옆에 앉은 분도 지안을 바라봤다. 지안은 그 시선들을 느꼈다. 무서웠다. 떨렸다. 그런데 발이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다. 방 안이 조용하지 않았다면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방 안이 조용했다. 그래서 그 작은 목소리가 구석까지 닿았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이 아니라 경고였다. 태준이 조용히 불렀다. 지안아. 그 이름이 앉으라는 뜻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앉지 않았다. 서 회장이 지안을 바라봤다. 누구십니까? 시아버지가 대신 대답했다. 제 큰며느리입니다. 서 회장의 눈썹이 조금 움직였다. 며느리분이 나서시는 겁니까? 방 안 누군가에게서 작게 웃음 비슷한 소리가 났다. 서 회장 옆에 앉은 나이 든 분이었다. 비웃는 건지 어색해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다. 지아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몸이 굳었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다시 앉았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물러섰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무언가를 밀어냈다. 두려움이었다. 지아는 서 회장을 똑바로 봤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 회장이 잠깐 지안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해보시죠. 그 두 마디가 허락이었다. 지안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시작했다. 서 회장님께서 알고 싶으신 건 이 사업이 서 회장님 쪽에 구체적으로 왜 좋은가 그 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에서 유통 단계를 하나 줄이게 되면 물류 비용이 전체의 18%가 줄어듭니다. 서 회장님 쪽 연간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3천만 원의 절감이 생깁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서 회장의 눈이 달라졌다. 방금까지 뒤로 물러나 있던 몸이 조금 앞으로 왔다. 2억 3천이요? 네. 서류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작년 서 회장님 쪽 유통량을 기준으로 했고 올해 물류단가 변동률을 반영한 숫자입니다. 서 회장이 직원을 봤다. 직원이 서류를 빠르게 넘겼다. 12페이지를 찾았다.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 회장이 다시 지안을 봤다. 계속하시죠. 지안은 말을 이었다. 비용만이 아닙니다. 단계가 줄어들면 납품 속도도 빨라집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주문이 들어오고 실제 납품까지 평균 열이틀이 걸리는데 이 구조에서는 그게 엿새로 줄어듭니다. 절반입니다. 서 회장 옆에 앉은 나이 든 분이 팔짱을 풀었다.
아까 비웃음 소리를 냈던 분이었다. 그분이 직원에게 조용히 뭔가를 말했다. 직원이 다시 서류를 찾았다. 지아는 계속했다. 서 회장님께서 지난번 자리에서 조건 변경 조항을 물으셨습니다. 서 회장이 눈을 들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안에서 조건을 변경하려면 양쪽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고 그 합의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서 회장님 쪽에서 초기에 조건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2달 안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서 회장이 잠깐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물었다. 그 기간 안에 요청이 오면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율이 가능합니까? 지안이 대답하기 전에 태준이 끼어들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금 저는 저분께 묻고 있습니다. 서 회장의 말이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했다. 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서 회장이 다시 지안을 봤다. 지안은 잠깐 생각했다. 이건 서류에 없는 내용이었다. 협상 여지에 관한 부분은 정해진 숫자가 없었다. 그런데 서류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인지는 짐작할 수 있었다. 서류에 명시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상 납품 단가와 기간 조건은 협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보다 담당자와 따로 이야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방안이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겁고 닫혀있던 공기가 조금 열려 있었다. 서 회장의 몸이 앞으로 나와 있었다. 직원들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이 든 분이 팔짱을 푼 채로 지안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처음과 달랐다. 아까는 비웃음이었다. 지금은 달랐다. 서 회장이 시아버지를 봤다. 강 회장님, 이분이 이 사업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시아버지가 잠깐 말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몰랐을 것이다. 지안이 서류를 읽었다는 것도, 이 정도로 내용을 꿰고 있다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을 테니까.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알고 있었나 봅니다. 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안을 봤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네, 말씀하시죠. 납품 단가 말고 이번 계약에서 저희 쪽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까? 좋은 것만 말고 불리할 수 있는 것도.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유리한 것만 말하면 됐는데 불리한 부분까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이걸 솔직하게 말하면 계약이 안 될 수도 있었다. 태준이 지안을 봤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건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지안은 서 회장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있습니다. 태준의 숨이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다. 초기 석 달은 기존 유통망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납품 속도가 오히려 지금보다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조를 바꾸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아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서 회장이 지안을 한참 바라봤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웃었다. 크게 웃는 게 아니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 작은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꿨다.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서 회장이 시아버지를 봤다. 강 회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봅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들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다음 자리를 잡으시죠. 방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소리 없이 무언가가 바뀌었다.
태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다. 태민이 숨을 내쉬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안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다리가 떨렸다. 손도 떨렸다. 아까까지는 몰랐는데 앉고 나니 온몸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도 해냈다. 말을 꺼냈다. 끝내 나오지 못했던 말들이 오늘은 나왔다. 방 안에서 이야기가 계속됐다. 서 회장과 시아버지 사이에 다음 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분위기는 아까와 달랐다. 닫혀있던 것이 조금 열린 분위기였다. 지아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얹어뒀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지아는 그 빛을 잠깐 바라봤다. 늘 뒤에만 서 있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앞에 섰다. 비웃음이 있었다. 막으려는 손이 있었다. 그래도 나섰다. 그게 맞는 일이었는지는 아직 몰랐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다. 적어도 오늘 이 방 안에서 필요한 말은 나왔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지안이었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자리가 끝난 건 2시간쯤 지나서였다. 서 회장과 시아버지 사이에 이야기가 계속됐다. 다음 자리 날짜가 잡혔고 서로 확인할 서류 목록도 정해졌다. 헤어질 때 서 회장이 시아버지와 악수를 했다. 오래 잡았다. 그 악수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는 뜻이었다. 서 회장 일행이 먼저 나갔다. 방 안에 강씨 가족만 남았다. 잠깐 아무도 말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지안을 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지안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나쁜 눈빛은 아니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방을 나갔다. 태민이 형을 보더니 조용히 따라 나갔다. 태주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지안을 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서더니 그냥 나갔다. 방 안에 지안과 시어머니만 남았다. 지안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 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잠깐. 지안이 멈췄다.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는 자리에 앉은 채로 테이블 위 빈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는 것 같았다.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지안은 서 있었다.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다. 오늘 잘했어. 그게 전부였다. 칭찬인지 인정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다.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 한 말이었다. 그런데 지아는 그 말을 들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잠깐 멈췄다. 오늘 잘했어. 그 말이 귓속에 남았다. 6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주는 말이 없었다. 지안도 말하지 않았다. 차 안이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지나쳤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차에서 내렸다. 현관에 들어서면서 태준이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지안을 봤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입이 조금 열렸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태준이 그냥 방으로 들어갔다. 지안은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던 그 얼굴이 눈에 남았다. 할 말이 있었는데 못한 얼굴. 지안은 그 모습을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천천히 마셨다. 다음 날이 됐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건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다. 태준이 전화를 받았다. 지아는 부엌에 있었는데 태준이 잠깐 있다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오래고 하셔. 시댁으로요? 응.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후에 시댁으로 갔다. 거실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태민 내외도 와 있었다. 태준과 지안이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자리를 가리켰다. 앉아라. 다들 자리를 잡았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불렀어. 방안이 조용해졌다. 서 회장 쪽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 다음 자리 전에 실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자고. 어제 자리가 좋았다는 뜻이야. 태민이 말했다. 다행이네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안을 봤다. 어제 내가 한 이야기가 자리를 살렸어.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오래 사업을 했는데 어제 내가 한 것처럼 불리한 부분까지 먼저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서 회장 마음을 연 거야. 방안이 조용했다. 태준이 시선을 테이블로 내리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지안이 눈을 들었다. 시아버지가 지안을 보고 있었다.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앞에 나선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며느리로만 봤어. 그런데 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방안이 완전히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민이 형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내렸다. 태주는 여전히 테이블을 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앞으로 이 일은 지안 씨가 맡아줘.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지안은 그 말을 들으면서 몸이 굳는 것 같았다. 이 일을 맡으라는 것이었다. 서 회장 것만이 아닌 것 같았다. 이런 자리, 이런 이야기들을. 태민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형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태민을 봤다. 태준이가 못한다는 게 아니야. 어제 이 자리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태민이 입을 다물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지안을 봤다. 말이 없었다. 시아버지가 다시 지안을 봤다. 할 수 있겠어? 지안은 잠깐 생각했다. 할 수 있냐고 물었다. 6년 동안 아무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었다. 시키는 것만 했다. 의견을 물은 적도 없었고 할 수 있냐고 물은 적도 없었다. 처음으로 받는 질문이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다. 해보겠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무언가가 바뀌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 박복순 여사는 아직 창밖을 보고 있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창에서 눈을 돌렸다. 지안을 봤다. 그리고 방 안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천천히 말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 시어머니의 고개가 조금 숙여졌다. 완전히 숙인 것도 아니었다. 그냥 조금이었다. 그런데 그 조금이 지안에게는 크게 보였다. 6년이었다. 6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울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을 이유가 없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냥 눈에서 흘렀다. 손으로 닦지도 않았다. 그냥 흘리면서 앉아 있었다. 태민 옆에 앉아 있던 혜진이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지안이 받았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혜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태준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 지안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태준이 먼저 말했다. 어제 내가 한 말. 지안이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또 창피 당하고 싶어. 그 말. 태준의 목소리가 낮았다.
미안해. 지아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처음 듣는 말이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태준에게서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지아는 그 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받아야 하는 건지, 잡아야 하는 건지,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건지. 한참 있다가 말했다. 알았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용서한다는 말도 아니었고,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들었다는 말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아는 방에 들어가 앉았다. 조용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주황빛이 지붕 위에 번지다가 조금씩 어두워졌다. 지아는 그 빛이 사라지는 걸 바라봤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어제와 다른 하루였다. 6년 동안 뒤에만 서 있던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앞자리에 섰다. 비웃음도 있었다. 막으려는 손도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나섰다. 말을 꺼냈다. 그리고 그 말이 닫혀있던 것을 열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6년 동안 눌려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다 풀린 건 아니었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남아있었다. 태준과의 이야기도 남아있었다. 시어머니와의 시간도 남아있었다. 새로 맡게 된 일도 있었다.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그랬다. 단지 그동안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다. 지안도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부드러운 소리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소리였다. 늘 뒤에 서 있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앞자리에 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